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뭐 대장간이 유혹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건데, 그러면 대장간이 무엇을 유혹하는지 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장간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 밑에 간단하게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를 통해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자, 둘 중에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는 당연히 이 플라스틱 제품이 될 거고요. 대장간의 농기구가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농기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장간의 유혹 할 때 대장간은 뭐 어떤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유혹은 그런 농기구가 되라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 농기구가 되라는 어떤 유혹, 자, 이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정성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 말이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자, 이거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태도죠. 어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어떤 현대인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비지향적이죠. 소비지향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내다 버린단 말은 이거로 가치가 없는 거죠. 무가치한 존재, 소모품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바로 이 플라스틱 물건, 무가치하고 어떤 소모품적인 존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이런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산업화 시대 때 어떤 그 회사원이라든가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이라든 뭐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소모품적인 존재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게 된다든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자로 통보받고 이게 어떤 해고를 당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내 청춘을 바쳤지만 그 회사는 나를 일종의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그렇게 대응 대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그렇게 이걸 감정으로 느꼈을 때, 그때 나는 표면적 화자가 나왔네요. 내가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떻게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이러한 삶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가치한 삶 또는 무가치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해도 됩니다. 삶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뛰어내리고 싶다. 자, 계속 볼까요? 자, 현대 아파트. 자, 현대 아파트는 역시 우리 현대 물질 문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현대 물질 문명으로서 똑같이 현대 물질 문명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그 이미지가 좀 연결이 될 겁니다.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자, 일단 실제 구체적 실제 지명을 사용해뒀죠.
되게 이렇게 하면 사실성, 그렇죠?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자, 이 털보네 대장간, 이 대장간이 바로 어떤 공간? 맞죠? 이 대장간이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던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드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 대장간은 어떻게 보면 뭐와 대조가 될까요? 당연히 어떤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있는 이런 현대 물질 문명, 그죠? 어떤 현대 사회. 자, 여기서는 뭐 현대 아파트라고 나오죠. 와 대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어떤 소망을 드러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에 그 이면에는 전제에는 이 대장간이 현재 있다 없다. 그렇죠. 이 대장간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라진 공간이죠. 예, 사라진 공간이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라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또는 전통적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한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자, 일단 여기를 한번 가로를 열어봅시다. 자, 불 속에 시우새처럼 시우새는 어떤 쇠붙이죠. 나를 달구고, 자, 모루 위에서, 자, 모루는 이제 쇠덩이를 이제 대장간에서 쇠를 때리는 때 쓰는 어떤 받침 같은 겁니다. 위에서 벼리고는 이제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는 걸 말하죠. 숫돌을 가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장간에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앞에서 나왔던 농기구, 맞죠? 어떤 뒤에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즉, 이 보면 농기구를 털보네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 과정이 바로 뭐죠? 이 무가치한 삶을 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단련시킨다는 거죠. 가치 있는 삶으로 또는 가치 있는 존재로 단련시켜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됐죠? 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자, 이 시퍼런 무쇠낫 얘가 바로 그죠? 이게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다. 자, 그 존재를 시퍼런 시각화시켜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역시 또 소망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어떤 소망이라는 정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가 화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이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뭐와 대비됩니까? 그렇죠. 자, 여기 앞에 일행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버리는, 자, 이 플라스틱 물건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런 만들어낸 노력과 어떤 정신이 아니고 정성이죠. 정성으로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자, 이 호미도 무쇠낙과 마찬가지로, 그죠? 자, 무쇠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자, 같아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자, 역시 또 화자의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자, 지금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 쉽다. 지금 각 행의 제일 끝이 전부 다 동일하게 쉽다로 끝나고 있죠. 자,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죠? 어떤 동일한 종결 표현, 이건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종결 표현 전체가 다 동일하니까 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 흔히 가군이라고 하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네요. 직지사, 해우소, 직지사는 절 이름이고요. 역시 이거 실제 절 이름을 씀으로써 어떤 사실성, 현장감을 주고 있죠. 자, 해우소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자, 떨어져 내리는 하강의 이미지죠. 자, 우리 하강의 이미지는 보통 부정적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똥덩이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똥덩이는 당연히 무가치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을 뭐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습니까? 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반성하고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당연히 어디에, 자,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자, 여기서 어딘가가 어딥니까? 그렇죠. 털보네 대장간이 되겠죠. 그 지금은 사라진 공간인 털보네 대장간에 걸려 있고 싶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봤는데요. 시가 어렵지 않죠. 왜? 주제를 매우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제가 지금 다 봐서 알겠지만 형광펜으로 비출 건 거 전부 다 소망이죠. 뭐에 대한 소망? 무가치한 삶에 대한 거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즉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이고,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은 소망이고,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은 소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대장간에 역시 걸려 있고 싶다는 소망, 되게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현재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또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뭐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이 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시는 표면적 화자가 그대로 나왔죠? 자, 그리고 그 표면적 화자가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물론 여기서는 자신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또는 무가치하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네, 이거를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특정한 시간대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한다면 어디서 화자는 지금 버스를 타고 있다, 이렇게 뭐 연결시켜도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도 해볼까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어디서? 버스 죽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버스, 맞죠? 자, 무엇을, 자, 여기서 무엇에 대한 시냐? 이거 대장간이죠. 또는 이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농기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화자는 이 대장간에 농기구가 되어 털보네 대장간에 걸리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대로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상은 이 대상인 대장간은 이 현대 사회, 여기서는 뭐 현대 아파트, 그리고 또 이 버스도 해당되겠네요. 맞죠? 버스와 대비를 시킴으로써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 체크는 안 했지만 여기서 버스도 세모를 칩시다. 이것도 되게 현대 물질 문명으로서 무가치한 소모품적인 어떤 그런 소비 지향적인 어떤 그런 현대 사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시를 썼을까? 뭐 간단하죠. 현대 사회가 어떻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가 우리를 되게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현대 사회, 부정적이다는 거죠. 그런 사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털보네 대장간처럼 되게 어떤 정서와 정성과 뭐랄까 그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정성과 노력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은 부정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와 태도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직지사 해우소에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되게 부끄러움도 드러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버스에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장면에서는 되게 어떤 저항적 태도도 드러냈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직지사 해우소에서 더 잘 드러나지만 자신의 삶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태도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태도들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 대장간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